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뉴스아이킥 1주년이라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삼행시 네. 제 책 오늘의 표정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예, 일단 1주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5162님이 표리부동하지 않게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원하든 원치 않든 옳은 생각만 하는 표창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125님께서요. 표창장 드리고 싶어요. 창조적으로 진행을 잘 하시네요. 원래 말씀을 잘 하셨나요? 원래 잘 하셨죠. 간지럽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예, 네. 8439님께서 1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표창원님은 세상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입니다. 덕분에 원활하게 세상의 변화가 보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참 잘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는 제가 쓴 오늘의 표정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책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소중하게 잘 읽겠습니다. 오늘 정말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 또 우리 그 출연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들 덕이죠. 1년이 금방 지나갔네요. MBC 전원일기 기록도 좀 깨시면 좋을 불가능하고요.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FM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네. 그만큼 하려면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0년 목표로 잡으시죠. 네. 네. 계속 보내주시라고 하네요. 네. 삼행시 문자 예. 보내주실 때는 전민기 팀장님 어디로 보내면 네, 되죠?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이제 100원이 드는데요. 네. 네, 멋진 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요? 예, 표창원이라는 이름으로 네. 지난 1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아이고, 분석할 게 있던가요? 근데 사실 놀라운 거는 이제 네. 연관어가 제가 마치 짠 것처럼 연관어 1, 2위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아세요? 1위가 뉴스고 네. 2위가 하이킥이에요. 정말요? 결국엔 뉴스 하이킥이 이제는 예. 표창원 우리 진행자님의 예.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제 같고요. 정체성이 됐군요. 예. 그리고 이제 3, 4위는 여성과 약자라는 키워드이거든요. 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라디오라든지 민주당, MBC 또 이수정 교수님 또 함께 TV 프로그램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범죄 사건 프로파일러 표창원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표현하는 어떤 연관어들인데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뭐 그 마음에 들고 말고가 있으니까 무조건 감사하죠. 그리고 이게 예. 중요합니다. 감성어 긍부정 비율. 네. 사실 국회의원 하실 때는 제가 봤더니 긍부정이 한 30대 60으로 긍정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네. DJ 하시면서 42대 51까지 와. 이제 긍정 감성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부정도 사실은 범죄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파일러로서 다루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부정 감성과 붙어서 비율이 올라간 거지. 네. 보시면은 뭐 이게 저는 웃기더라고요. 귀여우시다 이거도 귀엽다는 이 표현이 좀 있었고요. 예. 응원한다, 잘한다, 뭐 화이팅이다, 활약 부탁한다. 네. 처음 듣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처음 듣고 나서부터 또 팬이 되신 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1년도 네. 이렇게 열심히 활약해 주시면 긍정 감성으로 더 훌쩍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 싶습니다. 빅데이터 연관어에서 예. 범죄를 제외하면 이게 범죄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든요. 네. 이걸 빼면은 사실 긍정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귀엽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표창원 귀요미 이건 얼마 전에 또 안산 선수 출연했었잖아요. 네네. 이때 루시랑 코피폴라를 모르는 예, 저 전혀 처음 듣는 말이라서 제가 그러니까, 안산 선수한테 되물었다가 많이 혼났어요. 최 교수님 너무 귀요미 이 정말요?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고맙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표창원 진행자는 귀요미십니다. 아이고, 이제 빨리 좀 오늘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지금처럼 뭐 확진자 수 발표하고 관리하고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높이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현실이다. 코로나19는 같이 살아야 할 존재다. 공존하자. 그러면서 좀 위험한 분들, 위중증 환자,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확진자 수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단계별 거리두기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휴대폰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공짜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MBC 미니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제가 쓴 책 오늘의 표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위드 코로나 키워드 분석해 보셨죠? 네, 언급량이 14,800여 건으로 사실은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네. 많이 언급하지는 않고 계세요. 이제 추후에 이제 뭐 공존이나 다른 키워드와 함께 분석하는 것보다 양은 적습니다만 예. 여기서 읽히는 어떤 흐름은 그래도 이렇게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뭐 변화라든지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많이 하고 계신데 예. 저는 감성어가 좀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긍부정 비율이 75.4 대 20.9거든요. 오. 그래서 결국에는 믿다, 성공하다, 회복하다 이 키워드가 가장 지금 언급량이 많거든요. 두렵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적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성공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신을 70% 이상 맞음으로 인해서 네. 모두가 함께 코로나와 그냥 함께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의 어떤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 당장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예. 기대감에 대한 그런 표현들로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아하. 그런데 이제 코로나 관련 분석을 보면 이미 네.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 일상에 대해서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연관어가 1년 전 그리고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코로나 관련한 키워드도 어떤 두려움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코로나의 우리의 어떤 마스크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부분들이었다면 이제는 이 키워드 안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독감이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독감처럼 네. 이제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루 그다음에 뭐 경제라든지 사회 뭐 연대 뭐 이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코로나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와 좀 함께 간다라고 볼 때 이 안에서 결국엔 다른 키워드들이 일상적인 키워드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시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세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식 자체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 네. 또는 바이러스가 강조된다면은 또 이것은 위드 코로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뭐 변이, 델타 변이, 또 마스크, 방역, 또 연대, 또 감염 이제는 이제 일상이 된 것이거든요. 아하. 1년이 이상 지나고 있고 네.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백신 접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네. 변이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 있는 인식 자체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올 것이다. 네. 언젠간 올 것이다. 이런 인식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씀인데요. 사실상 학교는 이미 위드 코로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고등학교 그 2학기 등교 수업 본격화했잖아요, 벌써.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 학생들이 다른 일반인보다는 더 잘 마스크 쓰기나 잘 지켜서 괜찮다 싶긴 한데 과연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이미 이제 하고 있다.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와 연결되는 단어가 사실은 일정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 뭐 확진자가 몇 명인지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뭐 이런 식의 키워드가 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중간중간에 보시면 여름, 일상, 휴가, 주말, 여행, 올림픽, 하루, 가족 이런 키워드는 코로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무언가 예전에 했던 생활들로 되돌리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의 일상을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환경이 좀 더 나아진다라면 이제 공존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키워드들이 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감성어 긍부정 비율도 코로나 공존과 관련해서 50대 47.3으로 이거 긍정이 이제 부정 감성을 앞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 뭐 전 세계적 새로운 희망 이런 단어들 보이지만 뭐 그 안에 당연히 뭐 우려라든지 어렵다, 지치다, 네. 뭐 힘들다 이런 키워드들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존함에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함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일상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들 함께 아하. 반반씩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빅데이터가 재밌는 게 네. 실제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빅데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출산이 있고 환갑 잔치하고 하하하. 입시 있고 다 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공존이 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양쪽 면의 이 연관어가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기도 있지만 희망도 있고 연관어에서 앞서 이제 전민기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최선도 있지만 우려도 있고 아하. 피해가 있지만 안전도 있고 긍정이 있지만 위협도 있거든요. 예. 그게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에 굴복해 네. 함께 가야 된다면 한번 가보자. 이런 인식이 공존과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이런가라고 봤더니 정말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들을 TV 화면으로 봤어요. 예. 어제죠? 16일 새벽. 광복절에서 16일 넘어갈 때 영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관중들이요.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꽉 그러니까요. 들어차 있고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MLB 메이저리그에서 네. 야구할 때도 역시 가득 찬 관중들 마스크 안 쓰고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 아닌가 뭐 이러한 인식들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배종찬 소장님 혹시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나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이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위드 코로나 또는 이 공존이 묻어 있는데 네. 실제 그러면 여론조사로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보건대학원 기획연구단이 지난달 29일 또 이달 2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이나 확진자 숫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이러다.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이런 응답이 76.1%로 나타났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면 빅데이터는 위드 코로나가 묻어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의 의견이거든요. 아하. 근데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바람직한 거. 이게 자칫 더 느슨해지면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여론조사장에서는 이걸 용납 못하는 거죠. 네. 아니 무슨 말이야. 4차 대유행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게 빅데이터 상에는 묻어나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한 시점에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는 예. 온도차가 있는 것이죠. 아하. 참 오묘하기도 하고 참 의미가 그렇죠. 깊기도 하고 그러네요. 전 예. 팀장님은 그런 빅데이터 상에서 보시는 이 데이터와 여론조사의 차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배 소장님이 지적을 해주셨겠지만 네. 여름철에 이제 휴가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고 싶고 우리 가족끼리 조심히 다녀와야겠다고 이제 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많지만 네. 여론조사를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저 당당하게 다녀올게요. 그리고 SNS에 막 그 사진 올리는 거 이건 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현재 지금 사회의 어떤
지금 분위기 이런 네. 것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결국에 속마음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방역이 좀 더 철저해지고 백신을 더 맞으면 맞을수록 아하. 결국은 빅데이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위드 코로나로 영국이나 뭐 미국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네.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은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 충분히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정부는 방역이나 백신을 대응하겠다. 네. 백신 수급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소통의 과정이 우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면 예. 국민들에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네. 한쪽은 이거 방역 이거 해야지 더 철저히 강해. 근데 소상공인 분들은 이거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양쪽을 또 절묘하게 절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더 소통하는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종식이 어렵다면 코로나를 독감처럼 함께 살아가도록 이제는 네. 더 이상 이렇게 꽁꽁 묶여서는 못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장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여주고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들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었죠. 코너 시작하면서 과연 정부가 확진자 수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그 문자를 주신 결과는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 효과를 내고 있나?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요. 그 결과는요. 전민기 네. 팀장님 발표해 주시죠. 1번 그렇다가 60% 오. 그리고 아니다 35% 아하. 그리고 3번 잘 모르겠다가 잠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0.5 0.5. 예. 5%. 5%. 5%. 네,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3283님도 효과가 있다.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아하. 확진자가 줄어들면 풀고 늘면 강화하고 이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3777님도 1번 그렇다. 효과가 있다. 아무래도 4단계니까 경각심을 갖고 가능한 집콕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고 이해하고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번 효과가 없다라고 주신 분들은요. 네, 8397님이 2번 자영업만 피해보는 것 같아요 아하.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6101님도 2번 효과 없이 숫자에 치중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기준이 없는 느낌입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라는 분들이 60%고요. 네.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30% 남짓이신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번 자영업 피해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더라도 오늘부터 이제 희망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배려하는 좀 정책이 더 신속하게 맞아요. 더 두텁게 실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전 그래도 팀장님. 어쨌든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이들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예. 것도 느껴서 좀 빨리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예. 크게 손실 보신 분들은 보상을 충분히 좀 받으시고 그럼요. 우리는 계속해서 잘 지키면서 코로나 네. 이겨내고 위드 코로나 갈 때까지 잘 버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오늘의 표정 제가 쓴 책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